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한 닭을 키우려면 매달 비싼 상업용 사료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고 자연스럽게 달걀 생산량을 늘리며 특별한 관리 없이도 영원히 스스로 자라는 식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정확히 그런 역할을 하는 나무가 있으며 자급자족하는 가정에서 대대로 조용히 사용해 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무료 식물이 뒷마당의 닭무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달걀 품질을 개선하며 매년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복잡한 시스템 없이 더 자급자족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는 매주 이와 같은 차분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올리고 있으며 구독하시면 다시 해결책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을 찾아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식물은 모링가라고 불리며 종종 기적의 나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뒷마당 닭 사육자들이 매일 겪는 조용한 문제, 즉 양질의 사료 비용 상승과 시판 사료가 닭에게 가장 건강한 영양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모링가는 일상에 부담이나 복잡함을 더하지 않고도 이 공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링가 잎은 건조 중량 기준으로 약 25%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곡물보다 높고 대두밥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단백질은 닭이 튼튼하고 일관된 달걀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모링게는 비타민 A와 C, 칼슘, 철분,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달걀 생산, 껍질 강도, 노른자 색상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닭이 모링가를 먹으면 대부분의 상업용 사료가 합성 첨가물로 모방하려는 완벽한 영양 패키지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 매우 효과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닭이 자연스럽게 먹이를 찾고 먹는 방식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닭은 본능적으로 녹색 잎이 많은 식물을 좋아하며 모링가는 닭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영양 밀도가 높은 녹색 식물 중 하나입니다. 닭은 훈련이나 적응 기간 없이도 신선하거나 건조된 상태로 잘 먹습니다. 완벽한 타이밍, 특별한 준비 또는 비싼 장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바쁘거나 피곤한 날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발견한 가족들은 수년 동안 계속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이 점 중 하나는 달걀 품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닭의 식단에 모링가를 추가하면 의사들이 심장 건강과 뇌 기능을 위해 권장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건강한 오메가3 지방산이 달걀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암탉 자체의 면역 지표를 높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 문제가 줄어들고 수의사 비용이 낮아집니다. 진정으로 영양가 있고 지속 가능한 음식을 먹는 것에 관심이 있는 가족에게 이는 삶을 바꾸는 업그레이드입니다. 모링가가 돋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스스로 번식한다는 점입니다. 매 시즌 다시 심어야 하는 사료 작물과 달리 모링가는 다년생 나무입니다. 한 번 심으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매년 계속해서 생산됩니다. 몇 주마다 잎을 수확할 수 있으며 더 많이 자랄수록 나무는 더 무성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본질적으로 자체적인 풍요의 순환을 만들어내며 이는 장기적인 자급자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 중 하나입니다. 모링가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빠르게 자랍니다. 가뭄에 강하고 자연적으로 땅의 질소를 고정하여 주변 토양을 개선하기 때문에 비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한 가지 비용을 다른 비용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환원하는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체 사료를 재배하는 것이 재정적, 실용적으로 타당한 따뜻한 기후에 사는 가족에게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닭 사료를 직접 재배하면 닭 무리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족의 식탁에 무엇이 올라가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미지의 성분도 오염에 대한 우려도 예측할 수 없는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통제하고 차분하고 관리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모링가를 시작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원예 경험, 넓은 땅,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링가 씨앗이나 꺾고지용 가지, 햇볕이 잘 드는 곳, 배수가 잘 되는 토양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이미 갖추고 있다면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먼저 미국에서 모링가가 가장 잘 자라는 곳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링가는 USDA 내한성 구역 9-10-11에서 잘 자랍니다. 여기에는 남부 플로리다, 남부 텍사스, 남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하와이가 포함됩니다. 이 지역 중 한 곳에 거주한다면 모링가를 다년생 나무로 1년 내내 야외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열구역이나 더 서늘한 기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모링가를 키울 수 있지만 1년생으로 취급하거나 겨울 동안 실내로 들여놓을 수 있는 큰 화분에서 키워야 합니다. 모링가는 서리에 약하므로 영하의 온도에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시작할까요? 씨앗이나 꺾꽂이의 두 가지 주요 옵션이 있습니다. 씨앗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온라인에서 단 몇 달러면 모링가 씨앗을 살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모링가를 키우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씨앗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하세요. 모링가 씨앗은 발화율이 높아 대부분 성공적으로 싹을 텄웁니다. 씨앗을 심으려면 마당에서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직사광선이 드는 곳을 찾으세요. 모링가는 열과 빛을 좋아합니다. 약 1인치 깊이의 작은 구멍을 파고 씨앗을 넣습니다. 흙으로 가볍게 덮고 물을 부드럽게 줍니다. 여러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경우 자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2-3피트 간격을 두세요. 1-2주 안에 싹이 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링가는 엄청나게 빨리 자라며 기후와 토양에 따라 첫 해에 3-피트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옵션은 꺾꽂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간단합니다. 이미 자리 잡은 모링가 나무가 있다면 1-2피트 길이의 건강한 가지를 자릅니다. 자른 가지의 아래쪽 절반에서 잎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땅에 직접 심고 길이의 약 3분의 1을 흙에 묻습니다. 즉시 물을 주고 처음 2주 동안은 흙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꺾꽂이는 뿌리가 빨리 내리며 한 달 안에 새로운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한 가지 강조할 점은 모링게는 비옥한 토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배수가 잘 되는 모래나 양토에서 더 잘 자랍니다. 무거운 점토질 토양이나 물이 고여 있는 곳은 뿌리 썩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곳은 피하세요. 토양이 무거운 경우 모래나 퇴비를 섞어 배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모링가는 중성에서 약산성의 토양 pH를 선호하지만 적응력이 매우 뛰어나 넓은 범위를 견딜 수 있습니다. 물주기는 간단합니다. 심은 후 처음 2주 동안은 뿌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링가에 규칙적으로 물을 줍니다. 그 후에는 물주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모링가는 가뭄에 강하며 일단 자리 잡으면 지속적인 물주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적게 주는 것보다 더 해롭습니다. 규칙적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에 거주한다면 첫 달 이후에는 물을 전혀 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링가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비료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모링가 나무는 자연적으로 토양의 질소를 고정하므로 주변 땅을 고갈시키는 대신 개선합니다. 본질적으로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동시에 정원에 이로움을 주는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몇 달 안에 모링가 나무는 첫 수확을 할 준비가 됩니다. 나무에 푸른 잎이 가득한 가지가 여러 개 생기면 수확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닭에게 먹일 가지를 자르기 시작할 수 있으며 나무는 이에 반응하여 더 많이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자급자족 순환의 시작입니다. 모링가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 닭에게 먹이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신선하게 먹이거나 건조해서 먹이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일정과 선호도에 따라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신선하게 먹이는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며 준비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확할 준비가 되면 모링가 나무에서 가지 몇 개를 자르기만 하면 됩니다. 약 1, 2피트 길이의 가지를 자를 수 있습니다. 나무가 상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모링가는 가지치기에 반응하여 더 무성해지고 더 많은 잎을 생산합니다. 사실 규칙적인 수확은 나무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크기를 관리하기 쉽게 해줍니다. 갓 자른 가지를 닭장이나 방목장에 직접 던져주세요. 닭들은 즉시 잎을 쪼아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닭들은 그 맛을 좋아하며 가장 신선한 잎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줄기에서 잎을 떼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닭은 연한 잎과 작은 줄기를 먹고 두꺼운 나무 부분만 남깁니다. 사용 가능한 모링가의 양에 따라 매일 또는 일주일에 몇 번씩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링가 잎을 건조하는 것으로 나중에 먹일 사료를 보관하거나 다른 사료에 섞고 싶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모링가를 건조하려면 신선하게 먹일 때처럼 가지를 자릅니다. 그런 다음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하고 그늘진 곳에 거꾸로 매달아 둡니다. 직사광선은 잎의 영양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약 일주일 안에 잎이 완전히 마르고 바삭바삭해집니다. 이때 줄기에서 마른 잎을 떼어내어 더 작은 조각으로 부술 수 있습니다. 건조된 모링가는 유리병이나 밀봉된 봉투와 같은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건조된 모링가는 제대로 보관하면 6개월 이상 영양가가 유지됩니다. 건조된 모링가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닭의 일반 사료 위에 뿌리거나 스크래치 곡물에 섞거나 발효 사료를 사용하는 경우 발효 사료와 혼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닭이 하루 종일 쪼아 먹을 수 있도록 건조된 가지 전체를 닭장에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닭에게 할 일을 제공하고 지루함을 줄여 깃털 쪼기와 같은 행동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링가를 얼마나 먹여야 할까요? 좋은 출발점은 닭의 상업용 사료의 약 20볼산 30%를 모링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닭의 신체 시스템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상당한 영양 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링가를 처음 도입하는 경우 일주일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하세요. 적은 양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천천히 양을 늘립니다. 이는 소화 시스템이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일시적인 배탈을 예방합니다. 가금류 영양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모링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닭 식단에 의미 있는 부분을 안전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건조 모링가 분말 형태로 전체 식단 무게의 5초 70%에 달하는 높은 포함 비율을 사용했으며 닭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다른 채소, 벌레, 주방 쓰레기를 먹을 수 있는 뒷마당 닭 무리의 경우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링가를 먹일 때 숨겨진 이점 중 하나는
닭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모링가는 닭 배설물의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닭장 냄새가 좋아지고 청소 횟수가 줄어듭니다. 작은 세부 사항이지만 장기적으로 매일의 닭 관리를 더 쾌적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4와 6마리의 암탉으로 구성된 작은 뒷마당 무리가 있는 경우 다 자란 모링가 나무 한 그루면 따뜻한 기후에서 1년 내내 잎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무리가 더 크다면 두세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모링가의 장점은 매우 빠르게 자라고 풍부하게 생산되어 조금만 심어도 몇 달 안에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링가는 다양한 식단의 일부로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닭은 여전히 약간의 곡물, 굴 껍질과 같은 칼슘 공급원, 신선한 물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링가는 모든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을 줄이고 영양을 개선하며 라이프 스타일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더 자급자족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플랫폼이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알려주며 더 많은 가족이 이와 같은 자급자족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과정 중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모링가 나무를 시작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선하게 먹이는 방법을 시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달걀에서 더 진한 노른자 색을 보는 것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실제로 댓글을 읽으며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는 제가 다음에 어떤 내용을 다루어야 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목적이 있고 생산적인 삶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매주 이와 같은 차분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닭에게 모링가를 먹이기 시작하면 불과 몇 주 안에 달걀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미묘한 변화가 아닙니다. 달걀의 품질과 암탉의 산란 빈도 모두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눈에 띄고 측정 가능한 개선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노른자 색일 것입니다. 모링가를 먹인 닭의 달걀은 상업용 사료만 먹는 암탉의 옅은 노란색 노른자에 비해 더 깊고 풍부한 주황색을 띱니다. 이는 단순한 외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른자 색은 영양 밀도의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노른자가 어두울수록 비타민 A와 E, 카로티노이드 및 기타 유익한 화합물의 수치가 높습니다. 선명한 주황색, 노른자가 있는 달걀을 깨면 한 입 먹을 때마다 훨씬 더 많은 영양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걀 생산 자체도 종종 개선됩니다. 산란계에 대한 모링가 보충 연구에 따르면 특히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나이든 암탉의 산란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란 전성기가 지난 암탉이 있다면 모링가는 생산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4개의 알을 낳는 대신 5번 6개를 낳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동안 빠르게 누적되어 나이든 암탉을 유지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더 실행 가능하게 만듭니다. 껍질 품질은 모링가가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모링가를 먹인 암탉의 달걀은 껍질이 더 두껍고 단단한 경향이 있습니다. 만져보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수집이나 보관 중에 깨질 가능성이 적어 낭비가 줄어들고 달걀을 운반하거나 친구 및 가족에게 줄 때 더 큰 자신감을 줍니다. 향상된 껍질 강도는 모링가 잎의 높은 칼슘 함량에서 비롯되며 이는 암탉이 지속적으로 튼튼한 껍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합니다.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외에도
달걀을 먹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영양학적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모링가 보충은 달걀 노른자의 오메가3 지방산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심장 건강, 뇌 기능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이는 생선과 아마시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건강한 지방입니다. 상점에서 비싼 특수 달걀을 사지 않고 더 건강하게 먹으려는 가족에게 이는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입니다. 본질적으로 집에서 오메가3가 풍부한 달걀을 직접 생산하는 것입니다. 모링가는 또한 달걀의 아미노산 프로필을 향상시킵니다. 암탈기 모링가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메티오닌, 류신, 히스티딘과 같은 아미노산이 증가합니다. 이는 신체가 근육 회복에서 면역 기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사용하는 단백질의 구성 요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여러분이 먹는 달걀이 더 완전하고 생체 이용률이 높으며 전반적인 건강을 더 잘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점은 맛입니다. 모링가로 닭을 키우는 많은 사람들은 달걀이 시판 달걀이나 다른 뒷마당 무리의 달걀보다 더 풍부하고 풍미가 좋다고 보고합니다. 닭이 먹는 것의 품질을 반영하는 맛의 깊이와 복잡성이 있습니다. 모링가를 먹인 암탉의 달걀을 맛보고 나면 다른 것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모링가를 먹인 닭의 달걀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향상된 껍질 품질과 내부 구성 덕분에 제대로 보관하면 더 며칠 동안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산란 성수기에 달걀을 비축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 많은 유연성을 얻고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볼 때 일어나는 감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건강한 닭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달걀을 깨서 짙은 주황색 노른자가 여러분을 쳐다보는 것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효과가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가족이 직접 재배하고 생산한 진정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달걀을 팔거나 이웃과 나누는 가족의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사람들은 달걀의 모양과 맛이 더 좋을 때 알아차립니다. 노른자 색, 단단한 흰자,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피드백은 여러분이 하는 일의 가치를 강화하고 종종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요로 이어집니다. 궁극적으로 달걀의 변화는 단순한 숫자나 외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더 큰 자급자족, 더 나은 건강, 더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으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닭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투입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진정으로 우수한 식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을 더 차분하고 명확하며 목적 있게 느끼게 만드는 종류의 변화입니다. 모링가를 키우고 먹이는 것은 꽤 간단하지만 진행을 늦추거나 결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몇 가지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이를 미리 알면 좌절을 피하고 처음부터 모링가 나무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특히 처음 도입할 때 신선한 모링가 잎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이는 것입니다. 닭이 모링가를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주면 편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링가로 배를 채우고 일반 사료를 무시하여 일시적으로 전반적인 영양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약 일주일에 걸쳐 모링가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적은 양으로 시작하여 닭이 익숙해짐에 따라 천천히 양을 늘리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 시스템이 적응할 시간을 주고 일시적인 불균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잘못된 종류의 토양에 모링가를 심는 것입니다. 모링가가 잘 자라려면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점토질 토양이나 비가 온 후 물이 고이는 곳에 심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모링가 나무를 죽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심기 전에 작은 구멍을 파고 물을 채운 다음 물이 얼마나 빨리 빠지는지 관찰하여 토양 배수를 확인하세요. 몇 시간 후에도 물이 여전히 고여 있다면 다른 장소를 선택하거나 모래와 퇴비로 토양을 개량하여 배수를 개선하세요. 규칙적인 가지치기를 건너뛰는 것도 생산성을 제한하는 또 다른 실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링가를 심고 나서 스스로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대로 방치합니다. 모링가는 왕성하게 자라지만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키가 크고 가늘게 자랍니다. 키가 큰 나무는 수확하기가 더 어렵고 전체적으로 잎을 덜 생산합니다. 해결책은 모링가를 규칙적으로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닭을 위해 가지를 수확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셈이 됩니다. 이는 나무가 더 무성하게 자라도록 촉진하고 손이 닿기 쉬운 높이에서 더 많은 잎을 생산하게 합니다. 가지를 과감하게 자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링가는 가지치기에 반응하여 훨씬 더 튼튼하게 자랍니다. 또 다른 실수는 서리로부터 모링가를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선 기후에 거주하는 경우 모링가는 열대 식물이므로 영하의 온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활구역이나 더 서늘한 지역에 있다면 겨울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실내로 옮길 수 있는 큰 화분에서 모링가를 키우거나 매년 봄에 다시 심는 1년생 식물로 취급할 준비를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첫 서리가 내리기 전에 나무 밑동 주변에 멀칭을 두껍게 하고 추운 밤에는 천으로 덮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벼운 추위를 견디는 데 충분할 때도 있지만 심한 서리가 내리면 보통 땅 위로 드러난 부분이 죽게 됩니다. 모든 것을 더 쉽게 만드는 작은 팁은 공간이 있다면 2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모링가는 매우 빨리 자라고 풍부하게 생산되므로 1그루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3그루의 나무가 있으면 더 많은 유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확할 나무를 번갈아 가며 선택하여 각 나무가 회복하고 더 무성하게 자랄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나무에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만큼 왕성하게 자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백업 역할도 합니다. 무리가 더 크다면 여러 그루의 나무를 통해 단일 나무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항상 충분한 신선한 잎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햇빛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마세요. 모링가가 가장 많은 잎을 생산하려면 직사광선이 필요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늘진 곳에 심으면 자라기는 하지만 훨씬 느리고 잎이 적게 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마당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을 선택하세요. 모링가는 열과 빛을 좋아하며 이러한 조건을 제공하면 생산성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러한 실수를 피하는 데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인식과 사전 계획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기본 사항을 제대로 지키면 모링가는 닭을 위해 키울 수 있는 가장 쉽고 보람 있는 식물 중 하나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점이 하나 있는데 이는 닭을 위해 식물을 하나 더 키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링가는 닭무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잎을 먹을 수도 있으며 닭에게 매우 유익한 것과 동일한 놀라운 영양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모링가 잎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슈퍼푸드로 여겨집니다. 신선하거나 건조된 모링가 잎을 수프, 스튜, 스무디 또는 채 넣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비슷한 부드럽고 약간 흙내음이 나는 맛이 납니다. 아침 스무디에 신선한 잎을 한 줌 넣으면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항산화 물질을 농축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건조된 모링가 가루는 오트밀에 섞거나 샐러드에 뿌리거나 베이킹 반죽에 섞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링가 나무가 이중 목적의 투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닭 사료 비용을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영양가 높은 식량원을 재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식물로 삶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이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급자족을 정의하는 효율성입니다. 새로운 습관이나 프로젝트를 추가하는 대신 이는 마찰 요소를 제거해 줍니다. 여러분은 이미 나무를 키우고 잎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적은 양을 덜어내는 데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닭에게 먹이를 주는 동일한 식물이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가족의 건강도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단 하나의 깨달음이 종종 다른 모든 것을 더 쉽고 목적 있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농장이나 완벽한 토양, 수년간의 원예 경험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모링가 꺾꽂이 가지 하나나 씨앗 한 줌, 햇볕이 잘 드는 장소,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한 가지 단계를 선택하여 이번 주에 시작해 보세요. 씨앗을 심거나 꺾꽂이 가지를 주문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이미 모링가를 재배하고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진정한 자급자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작고 불완전한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더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의 아이디어를 원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이는 압박감, 소음 또는 추측 없이 목적 있는 삶을 구축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전략은 동기가 낮을 때조차도 실생활에서 효과가 있는 차분하고 실용적인 단계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따른다는 것은 매주 여러분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찾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명확성을 찾기 위해 헤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적의 나무 이야기가 뒷마당 닭, 무리의 잠재력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의 비밀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으세요. 자급자족의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